DB 하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환산을 해야지만 직원들도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 병원이 경영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받는 전화 한 통, 카카오톡 응대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보다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책이 유명해지다 보니 최근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생겼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유명해지긴 했구나 하면서 주변에서도 제보도 좀 해주시고 사실 저보다 흥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주 즐겁게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제일 잘해, 먼저 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알고 있고 느끼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든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에 각자의 일도 좀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도 제 할 일을 묵묵히 즐겁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출 향상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 파트에서 오늘은 DB 관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DB가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공유되어서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DB가 환자, 고객들의 정보가 되는 거죠. 이름, 연락처, 나이, 내원일자, 진료 히스토리.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생각보다 활용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은 잘해요. 아, 그런데 수집을 또 잘 못하는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전화 문의, 카카오톡 문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예약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고객 이름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건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마케팅 비용을 20% 정도 늘렸는데 문의 건수가 5% 올랐네. 이런 시술 항목의 문의가 늘었네. 전년 동기 대비 문의 건수가 10% 상승했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DB가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한 통계들이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DB 하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전화, 카카오톡 응대 강의하러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원장님하고 마케팅 담당자가 반응이 내 말이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한 병원이 DB 수집을 위해서 이제 메타 광고 이런 것들을 월 700만 원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개월간 수집한 DB는 500개예요. 700만 원을 사용해서 500개의 DB를 수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DB 하나당 단가가 14,000원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전화 연결이 된 연락처는 또 200개, 예약을 하고 방문까지 한 고객은 50명. 자, 결국은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한 명당 14만 원의 비용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환산을 해야지만 직원들도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 병원이 경영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케팅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받는 전화 한 통, 카카오톡 응대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텝 1에서는 DB 분류의 기준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화 문의를 한 고객의 DB 정리 기준은 전화 연결이 안 된 사람, 가망 고객 중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예약 거부한 사람, 예약 후 부도낸 사람, 예약 후 방문 완료된 사람. 근데 저희가 최근에 또 컨설팅하는 병원은 인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걸려 들어오는 전화, 아웃바운드, 여러 가지 배너 광고, 메타 광고, 어플 광고를 많이 해서 아웃바운드 DB도 많아요. 그럼 이 DB 분류 기준이 한 최소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시도했는데 이런 반응을 한 사람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2에서는 DB 관리는 엑셀 파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의원급의 다양한 CRM을 더 많이 경험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원병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CRM, 여기는 또 이런 CRM 경험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시트 활용은 좀 별도로 하는 게 좋다입니다. 제가 주로 CRM과 이런 전자차트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장님이나 관리자나 실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희 병원 매월 전화, 카카오톡, 그리고 홈페이지에 남기는 DB, 또 어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의하고 정보 남긴 이렇게 받는 DB들 신규 문의가 한 달 총 몇 건인지, 그 중에 예약은 몇 명 했는지, 또 실제 내원율과 이탈률은 어떤지, 또 거기서 상담에 메이드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결제한 비율은 어떤지 관리하고 계신가요? 했을 때 생각보다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기능이 그 CRM이나 전자차트 내에서 잘 안 되는
되는 거죠. 저희는 요즘에 컨설팅 할 때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이러한 시트를 저희가 엑셀이나 특정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또 거기서 공유를 받으면 저와 컨설턴트도 PC 또는 핸드폰만 있어도 그 문서 확인이 가능해서 코칭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거, 작성이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 해드릴 수 있고 또 자료의 유실 우려도 없고요. 또 여러 명의 직원이 동시에 관리하기에도 이 구글만한 게 없거든요. 자, 저희가 이 세팅해주는 시트도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최신 버전의 이 내용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B 관리를 어떻게 시트를 만들어서 할 건지가 스텝 2에 나오고요. 자, 스텝 3는 DB 관리 업무 매뉴얼의 시스템화. 자, 담당자와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고 또 피드백이 없으면 시스템은 썩게 되어 있으니 이게 한 달 통계 단위로 관리가 되고 활용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시스템화를 시켜서 꾸준히 갈 건지, 직원이 퇴사해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스텝 4는 마지막. DB 관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DB당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관리를 할 것인가, 수집한 DB를 뭐 기간 없이 무한정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버려지기도 아깝고, 강남 언니 바비톡 같은 어플에서 수집한 DB는 이제 아웃콜이죠. 아웃콜 DB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고객한테 남겨진 이름과 연락처, 어떤 시술을 문의했는지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인바운드보다 이 아웃바운드가 좀 더 어렵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광고를 하고 DB 수집까지 이 DB 하나당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DB들은 컨설팅 할 때 세팅을 해주면서 한 15차 콜까지 세팅을 하는데요. 사실 더 많이 하는 병원도 있어요. 20차 콜 뭐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고객이 저 남긴 적 없어요, 저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제 진짜 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전화 잘 안 받을 때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 리뷰에서 소개를 해준 이 DB 관리는 스텝 1에서 4까지 어떻게 해서 이 DB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을 우리 병원은 얼마를 좀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짜고 좀 어떤 매체를 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생각을 하시기 전에 마케팅을 통해서 수집되는 이 DB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될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경영이죠. 오늘 영상이 병원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